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바로 한국알코올입니다. 오늘부터 몇 가지로 테마 기업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테마주를 무슨 재무제표까지 보고 사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테마주를 사서 항상 오른다라면 그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사실 테마주 샀다가 손절을 치거나 물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우량한 기업이 테마를 타서 주가가 올랐다가 물렸다라면 손절 안 치고 버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마이너스가 계속 찍히는 이상한 회사일 때 우리는 버틸 수 없고 손절을 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실은 보통 사고 나서 보죠. 정확히는 사고 나서 물리면 그때부터 재무제표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막 이것저것 공부를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시기 전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정도는 보시고 테마주라도 사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테마주 시리즈들로 한번 한 편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메인은 테마주보다는 이제 제가 주로 좋아하는 기업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시는 기업들을 보긴 할 텐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라면 피해가고, 그리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라낼 수 있도록 테마주들도 중간중간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한국알콜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국알콜 20년 반기 보고서입니다. 자, 저희는 6월 30일까지 반기 보고서를 진행할 거고요. 기업은 한국알콜산업입니다.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한국알콜산업주식회사가 회사의 정확한 명칭이고요.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합성주정, 무수주정, 정제주정과 같은 주정 제품과 초산에틸, 초산부틸 등과 같은 석유 제품 외 컬러 페이스트, 전자급, 정밀화학 소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다들 지금 현재는 손세정제 기업으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했던 거는 여기에 보시면 수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기업은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이했고요. 당사는 상장사 한 개 계열사로 가지고 있고요.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비상장으로는 KCNA 이 최대 주주입니다. KCNA랑 그리고 수산이 맞는 것 같아요. 수산 코퍼레이션과 신디프, 팸테크놀로지, 그리고 진솔원이라는 총 6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주주주. 여기 최대 주주 나와 있죠? KCNA. 쭉 내려가 보면, 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천만 주고요. 현재 2160만 주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발행했는데요. 향후에 만약에 더 발행을 하려고 하면 3천만 주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 이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려면 이제 그 정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걸쳐야 되죠. 자, 저는 항상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을 좋아하는데요. 배당을 해주는지 확인했더니 배당을 꾸준히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배당도 같이 늘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가장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연결이나 혹은 재무제표 주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석은 조금 뛰어넘을 때도 있어요. 뛰어넘을 때 있는데 사업의 내용은 꼭 읽거든요. 왜냐면 주석은 제가 봤을 때 특이한 내용이 없으면 스킵하지만 사업의 내용은 무조건 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안 보고 뛰어넘더라도 좀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업의 개요입니다. 회사의 현황인데요. 이 회사는 합성 에탄올 생산을 시작했고, 정제주정, 무수주정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왔다. 페인트나 도료, 잉크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초산에틸과 초산부틸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순도 제품인 전자급 초산부틸, 전자급 무수주정까지 생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조금씩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신디프 지분 취득해서 새로운 시장 개척하고 있다. 뭐 캐파 투자도 좋지만 이런 기업들이 인수해서 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부분은 97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을 했다는데 사실 매출이나 이익에서 차지한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정산업의 특징은 국세청 면허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9개의 주정사가 주정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점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석유산업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존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메인 사업은 다 그 진입장벽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 계양으로 보시면 초산에틸의 경우는 도료, 인쇄잉크, 점착제, 제약 등의 용제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사는 국내 유일의 초산에틸 생산업체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점유율 100%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가형 해외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에는 초산에틸은 한국 알코올 말고는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초산 부틸의 경우는 도료, 용제, 전자재료, 촉매, 피혁 가공 등에서 사용되며 주로 도료, 용제, 전자재료의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제 주정은 아시다시피 소주의 주 원료입니다. 합성 주정은 화공용, 의약용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 이슈가 나오죠. 최근에는 손소독제, 거의 뭐 대부분 지금 현재 손소독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손소독제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업용 에탄올 생산 업체로는 유일합니다. 네, 유일한 기업이다. 그리고 컬러 페이스트나 고순도 유기용제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네요. 시장 점유율은 주정 시장은 아까 과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에서 10% 정도 과점 시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시면 초산에틸은 국내 절반 정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 더 있었죠. 초산에틸 말고 하나 더 있었던 게 기억이 안 나네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공업용 에탄올은 또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거.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정은 과점, 그리고 초산에틸과 그리고 공업용 에탄올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과점, 국내 유일의 생산 기업이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산업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과점 기업은 무조건 안정적이고 좋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여기에 이거 체크해 놓은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해드리기 전에 이거 다 읽어 보거든요. 그 전에 봤는데 이거 오타죠. 관련성이 적은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더라도 내용은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주정이 비중이 41%고요. 화학이 비중이 53%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정이랑 화학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95%를 차지하고 있네요. 보시면 반기 주정 부분에서 이제 ASP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7.1%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주정 부분에서. 아마 이건 전부 다 합성 주정에서 유발이 되었겠죠. 손세정제 이슈로. 그리고 화학 부분은 가격이 하락했네요. 3.9%. 그러면 이거는 뭐 41%를 차지하는 주정 부분에서는 7.1%가 상승했고 53%를 차지하는 화학 부분에 3.9% 하락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익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원가를 봐야 되는데 에탄올은 아까 7.1% 상승했는데 ASP가 4.1%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마진폭이 더 좋아졌죠. 그리고 석유 가격은 가격이 3.9% 하락했는데 원가는 18%나 하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이익은 더 좋아졌을 거다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또 쭉 내려가 볼게요. 주정은 지금 가동률이 거의 뭐 풀리 가동되고 있습니다. 99%, 그리고 화학도 91%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1분기도 99%, 91% 가동률을
유지했었고요. 지금 현재 2분기까지도 마찬가지로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정제주정은 대한주정 판매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주정 판매, 나머지는 일반 업체나 공급 계약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판매 방법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주정 부분은 주세법에 의해서 출고를 기준으로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초산 에틸, 초산 부틸은 공급 계약에 의해서 판매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알코올의 제품들은 다 액체 상태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벌크로 판매가 되고요. 벌크로 판매된다는 건 운송비가 크게 많이 든다는 뜻이죠. 여기서 보시면 혹시나 이슈가 생길 때 대비해서 출고 시점 판매와 도착 시점 판매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산 에틸과 초산 부틸은 판매 전문 회사와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판매 효율화를 달성한다는데, 결론적으로 이 대리점에 아예 독점 공급 형식으로 주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또 쭉 보시면 이거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부채 비율이 거의 뭐 없는 기업입니다. 이거 상당히 재무 상태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쭉 내려볼게요. 이거 환율 변동인데, 환율이 상승하면 손실이 나는 구조고요. 환율이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대부분 이런 구조는 수출보다는 원료를 수입하는 회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은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는 간혹 가다가 제가 한 번씩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벌써 재무제표가 왔네요. 자,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현금 무려 641억이나 있습니다. 641억. 그리고 매출 채권은 전기 말과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재고자산도 크게 차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을 제가 굳이 체크한 이유는 그 지난 시간에 체크했던 그 기업인 IS 동서였나요? 지누스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유형자산이 감소되는 모습을 그때 확인했었는데요. 이 기업은 지금 늘어났죠.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보시면 어디 있죠? 얘 같은 경우 오히려 늘어났죠. 감가는 더 늘었는데, 이럴 때는 뭐 더 구매를 했다,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냥 체크를 했고요. 매입 채무는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런 말 하면 그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미안하지만 이자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부채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차입금 별로 늘지 않았고요. 장기 차입금도 별로 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업이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매출도 과점 형식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 듯 합니다. 다만 매출이 지금 보시면 전기와 비교했을 때 꽤 많이 늘었죠. 지금 이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제가 엑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엑셀. 자, 엑셀을 준비를 했는데요. 엑셀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진작에 띄워놨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안돼. 자료가 날아간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한번 다시. 날아갔으면 큰일입니다. 이 부분 리뷰가 불가능한데요. 제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그 반기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매출액은 YOY로는 26.4% 증가했고요. 이건 2분기끼리 비교를 한 거예요. 2분기끼리. 그리고 QOQ로는 감소했고 원가도 감소했습니다. YOY로는 둘 다 증가했고요. 그리고 판관 비율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모습이고요. 연간 누적으로 해도 상당히 많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QOQ는 왜 감소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코로나가 막 이슈가 됐을 때 1월, 2월, 3월, 1월 말부터 거의 뭐 3월까지는 완전 피크를 찍었었죠. 그리고 4월, 5월, 6월 같은 경우는 한 5월 달부터는 조금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인지 부분에 있어서 그 5월 달이나 4월 달에 5월 달이랑 6월 달에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이슈가 된 거 아닌가 싶고요. 다시 이번 겨울이 오면 또 매출이 좀 급신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결론적으로 매출은 상당히 많이 늘었고 원가도 조금 올랐었죠. 아까 두 개를 같이 봐야 되겠네요. 자, 매출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조금 눈에 띄었던 게 판관비가 눈에 띄었어요. 판관비가 눈에 띄었는데 근데 판관 비율이 8%, 7%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이 중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건 급여, 운반 보관비밖에 없는데 급여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람 채용을 늘리면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운반 보관비도 아까 전에 위에 말씀드렸지만 벌크형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당연히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영업이익은 진짜 상당히 많이 늘었죠. 엄청나게 많이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 반기인데 2분기인데 작년 2분기랑 비교하면 뭐 거의 더블 가까이 난 상황입니다. 이익은. 자, 그러면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특이했던 게 그 미국 부동산 기업이죠. 이거는 단기 순이익은 뭐 8억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자산은 꽤 많습니다. 770억 정도 있고 신디프 이번에 19년도 인수한 기업인데 이익을 잘 내고 있어요. 20억 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영업이익률 한 8%, 7% 정도 되겠네요. 7, 8%. 쭉쭉 내려가 볼게요. 스피드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은 다 부동산 매출이니까 거의 뭐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AAA사, BBB사, CCCC사라는데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느 기업인지 궁금한데 결론은 뭐냐면 이 상위 세 개사들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제 생각에 요 세 개 중에 한 개는 대한주정 판매 아닐까 싶네요. 대한주정 판매. 자, 또 내려가 볼게요.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은 보시면 전기말보다는 제품은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원재료가 좀 늘어났죠. 그리고 미착품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 볼게요. 좀 지분증권이 특이했던 게 코인텍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코인텍 0.27% 가지고 있었던 거 지금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한주정 판매에다가 독점 판매를 한다 했는데 대한주정 판매 이제 지분도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도 뭐 배당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한 요 정도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쭉쭉 내려가 볼게요. 매입 채무는 비이자성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차입금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체크해 보니까 이자율 높은 걸 상환했어요. 상환하고 이자율 싼 데로 갈아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뭐 이자 비용을 줄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돈만 해도 32억인데 꽤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잘했죠, 이건.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다 미국에서 대출한 금액입니다. 이 이자율이 좀 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장기 차입금이라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요 정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한국 알코올을 체크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기업이 괜찮더라고요. 그 테마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재무적으로는 괜찮고 기업도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 테마주 첫 번째 코로나 수혜주로 한국 알코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후에도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 뭐 재미 형식이랄까요? 조금 테마주들도 체크를 해보는 시간들을 오늘처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올라오는 기업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